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4일 오후인데요. 지금 프랑스의 동쪽 알사스 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표는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알사스 로렌 지방입니다. 알사스 로렌 하면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어 가지고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한 전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가보면 꼭 한국의 휴전선 지대를 가는 것과 같은 아주 스산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870년 보불전쟁, 1914년에서 18년 사이의 1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45년 사이의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 지방, 이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땅 밑에는 아마 수많은 전사자의 유골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는 독일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하고 섞였어요. 보불 전쟁 때 프러시아가 이기고 나서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914년, 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지니까 이번에는 프랑스가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이 알사스 지방에는 유명한 방어선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노선. 마지노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명사로 씁니다. 최후 방어선이다. 당신의 마지노선은 어디냐? 우리의 낙동강 전선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마지노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땅 밑에,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땅 밑에 마지노 요새가 있었습니다. 마지노 요새는 땅 밑에 있는 요새입니다. 땅 밑에 있는 요새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습니다. 2003년 무렵에 제가 마지노선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광객들을 데리고 마지노선에 갔더니 안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노선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 요새가 얼마나 큰지 그 사이에 레일도 깔려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상주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오래 있으면 잠수함 타고 바다 밑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울해진답니다. 거대한 지중 항공모함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 이 불란서가 원래 땅 파는 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 포도주를 저장하려면 땅 밑을 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알사스 지방에 왜 마지노선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바로 여기가 최전선이니까. 또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프랑스 사람들 전사자가 한 300만 명 나왔어요. 대부분이 20대였습니다. 20대 인구의 반이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가 그냥 작살이 났습니다. 인구는 프랑스가 독일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출혈전을 감당할 수 없겠다. 다음 전쟁 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참호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요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국방장관 안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마지노선을 건설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름을 딴 겁니다. 마지노란 의사. 그래서 이걸 건설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 참 허무한 게 2차 세계대전 때 한 번도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지노선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불란서 군대가 방어적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군대는 공격적 군대입니다. 이 방어적 군대는 뭐든지 소극적입니다. 방어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격적 군대는 어떻게 하면 기습을 할 것이냐, 선제 공격을 할 것이냐. 독일군 또한 생각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질질 끌기만 하고 승부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전쟁을 빨리 종결 지을 것이냐. 탱크를 동원해야 되겠다. 탱크와 전투기를 결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탱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탱크는 1차 세계대전 때 도입됐는데 그것은 제대로 써먹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점 발달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는 탱크가 아주 커지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면 탱크를 모아서 기갑군단을 만들 거냐, 기갑사단을 만들 거냐, 아니면 탱크를 저 보병사단에 나눠줄 거냐. 독일은 탱크를 모아서 기갑사단, 기갑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탱크를 보병부대에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힘이 없습니다. 손가락을 펴면은 5개지만은 이걸 모으면 주먹이 됩니다. 주먹이 돼야 이게 기갑군단처럼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격전 원리를 발전시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격전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논문을 쓴 사람이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 장군이었어요. 드골 장군이 쓴 전쟁 교리를 독일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독일은 기갑군단을 아르덴느 숲지대로 통과시켜가지고 마지노선의 배후로 나오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설치되지 않았던 벨기에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프랑스 군대의 배후를 쳐서 프랑스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6주 만에 항복을 받아내니까 이 마지노선을 써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노선으로 쳐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마지노선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벨기에 지역으로 쳐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노선 안에는 많은 병력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들이 저항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프랑스 군대가 항복할 점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마지노선은 뚜껑만 딱 닫아버리면 어마어마한 두께의 이 뚜껑을 탁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폭격을 해도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나 등 뒤로 적군이 나왔으니까 뭐 도리 없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마지노선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방어적 군대는 약해하던 이야기입니다. 공격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휴전선 지금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이게 방어 군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친다 하는 전쟁 교리가 없어요. 북한은 6.25 때도 그랬지만 항상 공격형 군대로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구나 핵무장까지 해가지고 핵폭탄도 가지고 있고 남한에 거대한 종북 세력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결합시켜서 기습을 하면은 단숨에 서울을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항복할 거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항복할 거냐, 아니면 휴전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거냐. 저항하면 핵폭탄 쏘겠다고 하면은 포위된 서울에서 끝까지 결사항전하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현 위치 휴전해가지고 북한 내 종속되더라도 우선 내 한 목숨 살리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공격형 군대와 방어형 군대가 대결하면은 방어형 군대, 수비 위주의 군대가 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근방에는 전장과 관계되는 도시가 많은데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최대 격전지인 베르당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 근방에 있습니다. 베르당에서는 1916년에 독일군 수십만과 프랑스군 수십만이 6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양쪽 전사자를 합치면 한 40만이 전사를 했습니다. 40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참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드골인데 드골은 여기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군대에서 이 베르당 전쟁을 지휘한 사람이 페탕 원수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베르당을 지켜냈습니다.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페탕 원수가. 이 사람이 또 운명이 기구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제역하고 있던 페탕 원수를 불러들여가지고 당신이 정부를 인수하라 해가지고 인수하니까 도리가 있습니까? 항복했습니다. 항복하니까 히틀러는 그래도 프랑스는 대우를 좀 해줬습니다. 휘시라는 도시 남쪽으로는 말하자면은 자치권을 허용해가지고 비시 정부가 들어서고 거기 페탕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독일이 나중에 비시 정부까지 다 먹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배탕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배탕 원수는 전범 취급을 받아가지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왜냐하면 BC 정부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독일에 넘기는데 앞장섰습니다. 배탕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배탕 부하였던 드골이 감형을 해가지고 종신형 살다가 죽었습니다. 유사인은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다가 2차 세계대전에 역적이 된 배탕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프랑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들어와 보면은 이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여기 사는 사람 이게 독일 사람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또 여기 공업도 발달하고 프랑스에서 매우 잘 사는 동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를 했습니다. 독일의 서독의 아데나우 수상, 이 사람은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드골, 그 위대한 드골 두 사람이 아주 나이도 뭐 70 넘어서 서로 화해를 하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앞으로 전쟁하지 않는다. 그럼 전쟁하지 않으려면 말로 해서 되느냐?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EU의 기반이 되는 철강 석탄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시켜서 오늘날 EU를 만드니까 제가 지금 벨기에를 출발해 가지고 룩셈부르크를 거쳐서 프랑스로 왔다가 독일로 왔다가 다시 프랑스로 오는 과정에서 아무도 저보고 패스포트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데는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알사스 지방에 묻혀 있는 수많은, 아마 수백만이 안 되겠습니까? 그 세 차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